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이제 입추가 지나면서 조금 시원해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 더웠던, 무더웠던 7월을 잘 보내고 여러분들께 7월 가계부를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약속드렸었잖아요. 이 7월 동안 지출을 관리를 잘하고 그 후기를 알려드리겠다고. 그래서 오늘 이런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제가 7월 한 달 동안 얼마나 썼는지, 그리고 6월이나 그 지난 달들에 비해서 어떤 소비 습관에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심경에도 변화가 있었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올해 초에 이사하면서 지출이 되게 많아졌고, 그래서 결국 7월에는 카드값이 부족해가지고 막 영상도 찍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런 문제의 원인인 소비 습관을 좀 고쳐보겠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그 방법 중 하나로 현금 위주의 지출, 그리고 일주일 동안 12만 원이라는 예산을 딱 정해서 써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동 결제가 되어야 되는 애들은 신용카드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도 7월 한 달 동안 제가 보통 쓰는 변동비의 90% 이상, 95% 가까이 체크카드와 현금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출 내역들은 제가 모두 아이패드에다가 다 손으로 이렇게 썼는데요. 그것들을 같이 보고 또 하면서 제가 주차별 그리고 월간 지출 내역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주차 7월 1일부터 7일까지입니다. 총 11만 7,500원을 사용해서 목표 금액인 12만원보다 2,500원 조금 적게 썼어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교통비였는데, 이때 제가 부산에 내려가느라고 KTX 티켓을 끊어서 그렇고요. 올라올 때는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10만원을 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저 교통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 카드로 결제를 해서 다행히 잘 올랐습니다. 2주차인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는 조금 초과했어요. 그래서 12만 3,962원을 썼습니다. 식료품에 8만원 가까이 썼는데 이거는 뭐 1주차의 식료품비는 아니었고요. 한 2주에서 3주 정도 제가 먹는 뭐 고기, 과일, 채소류, 뭐 두부 이런 것들 다 합쳐서 8만원 정도 소비를 했습니다. 3주차에는 이게 7월 15일부터 21일까지였고, 이게 초반 지지난주에 무코 여행 간 영상이 여기나 여기 이렇게 올라갈 텐데, 무코 여행을 가면서 돈을 초하게 됩니다. 무코 여행에서 쓴 돈이 교통비, 밥값 이런 거 다 합쳐서 95,000원에서 97,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165,270원 중에서 이제 여행비가 한 10만원 정도 되고요. 실제로 제가 썼던 돈은 이제 한 6만원대다라고 약간 변명 아닌 변명을 해봅니다. 4주차는 7월 22일부터 29일까지였고요. 3주차보다 조금 더 많이 썼어요. 19만 3,192원을 썼는데요. 공과금 2만원이 여기 포함이 됐어요. 제가 체크카드를 자동 이체로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체크카드가 나가서 공과금, 전기세 2만원, 그리고 조의금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조사비는 또 내야 되니까 조의금 5만원 해서 이 7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라는 거를 또 이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또 말씀드려봅니다. 5주차는 7월 29일부터 31일까지로 사실 8월을 포함하지 않고 3일 동안인데요. 이 3일 동안은 5만원 썼어요. 그 중에 4만원은 이제 식비였습니다. 근데 또 그 중에 25,000원이 외식비여서 확실히 이게 집에서 해먹는 게 어떤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토트넘 오픈 트레이닝을 보고 저녁을 그 티켓 양도해준 분이랑 같이 먹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합정해서 외식을 했더니 24,500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총 합을 하면 7월 한 달 동안 제가 변동 지출로 사용한 금액은 총 65만 5,244원이고요. 고정 지출인 월세, 보험, 그리고 제가 매달 정말 1년 넘게 내고 있는 뭐 수영비, 수영 강습비 이런 것들을 다 하면 총 190만 원 정도 지출하였습니다. 이게 190만 원이나 썼어? 많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의 월 한 달 예산은 200만 원이라는 점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뱅크샐러드에서 예산 설정하고 그 예산을 이렇게 그래프처럼 볼 수 있는 기능을 23년 4월부터 썼거든요. 그러니까 1년하고 한 3, 4개월쯤 됐는데 11월에 한 2,000원 안 되게 남긴 날 빼고는 항상 넘겼어요. 근데 뭐 10,000원, 20,000원 넘긴 수준이 아니라 뭐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이렇게 초과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10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남겼고요. 혹시라도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뱅크샐러드의 그 예산을 이렇게 정하는 그 기능을 좀 보면, 여기 제가 휴대폰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밑에 예산에서 제외한 내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예산에서 제외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예산에서 제외한 내역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할부 납부한 금액도 들어가고 저희 동생이 생일이어가지고 제가 30만 원 용돈 줬거든요. 그 용돈 이런 것들은 변동성도 큰 변동 지출이다 보니까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얘네를 다 포함해도 제가 이번 달에 쓴 돈이 동생 생일 30만 원을 포함했는데도 지난달보다 10만 원을 적게 썼고, 이게 또 더 큰 의미는 제가 항상 월급의 50% 이상을 썼어요. 월급의 한 60에서 70%, 많게는 70% 이상도 돈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달에 월급과 성과급의 50%도 쓰지 않았다. 이 합친 이번 달에 수익의 50% 미만으로 썼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원래 월급의 한 60, 70% 썼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달에 뭐 성과급이든 상여금이 들어와서 수익이 늘면 또 그만큼 절대적인 금액이 항상 늘어났었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는 성과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더 쓰지 않았다. 그 성과급은 카드값이랑 주식을 샀다. 미주를 샀다. 흘렀다. 근데 아무튼 미주를 샀습니다. 저축했고요. 카테고리별로 조금 보면은 식비가 줄긴 줄었습니다. 그 배달 음식을 안 먹다 보니까 식비가 좀 줄었는데,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더 줄였으면 하는 거는 커피에 제가 돈 좀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값을 좀 더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갑자기 지출을 좀 열심히 줄이려고 노력하고 또 줄일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들의 덕이 컸어요. 와,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경험도 공유해주시고 하셔서 제가 약속한 만큼 나 진짜 열심히 해봐야지, 물론 초과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저에게는 좀 큰 성과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여기서 더 또 끝내지 않고 7월에 서울시 영테크 재무상담을 신청을 해서 제 상황도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면 더 제가 지혜롭게 돈을 사용하고 아끼고 제 재무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여쭤봤어요. 그리고 2회차 상담에서 들었던 꿀팁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좋은 영향력을 이렇게 주신 만큼 저도 좋은 정보들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조금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은 쪼개면 쪼갤수록 좋다는 겁니다. 이 예산이 카테고리 예산도 있고요. 한 달에 뭐 얼마 쓰겠다는 이 예산도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건 두 번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에 12만 원이라고 정했잖아요. 근데 상담사님께서 들으시더니 주에 12만 원이라고 정하는 거 좋지만 하루에 얼마라고 좀 더 쪼개서 쓰면 더 관리하기가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더 쪼개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변동 지출을 고정 지출화하는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제가 블로그에도 조금 더 자세히 적어두었으니까 블로그 링크도 같이 남겨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고정 지출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고정 지출이에요. 예를 들어 통신비 같은 걸 뭐 갑자기 알뜰 뭐 통신사 이런 걸로 바꾸면 확 줄겠지만 내가 이미 만약 알뜰 통신사를 쓰고 있고 내 통신비를 더 줄일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 그거 못 줄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출 관리를 할 때 가장 먼저 손을 대는 부분이 변동 지출인 부분이거든요. 이 변동 지출에도 카테고리가 되게 많잖아요. 식비처럼 내가 안 먹으면 죽으니까 꼭 써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행 여가라든가 아니면 뭐 문화비라든가 좀 변동이 클 수 있는 애들 있죠. 자신의 패턴을 봤을 때 나는 이 카테고리는 좀 매달 지출 금액이 다르네, 그리고 좀 변동성이 크네 하는, 그러니까 어떤 달은 쓰고 어떤 달은 안 쓰고 이런 변동성이 크네 하는 그런 카테고리를 위한 돈을 빼놓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성과급이랑 상여금을 1년에 총 4번 받습니다. 물론 약간 금액의 변동은 있지만 다 합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와요. 그럼 이 1,000만 원을 변동성이 아주 큰 돈들을 위해서 빼두는 거죠. 저는 원래 이거를 뭐 연금 펀드에 넣는다든가 ISA에서 주식을 산단 말이죠. 이제 상담사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주식을 사거나 하는 것들은 매달 정해진 금액을 적립식으로 사고, 이런 돈들은 여행비로 쓴다거나 아니면은 뭐 경조금으로 쓴다거나 뭐 옷을 사는 데 쓴다거나 좀 매달 항상 있는 지출은 아닌데 이 지출하게 되면은 나의 어떤 그 달의 지출에 영향을 크게 주는 애들 있죠. 예를 들면 저희 동생 용돈 같은 경우에도 뭐 매달 제가 동생에게 30씩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 주는 게 한 번 딱 쓰면은 사실 200만 원 중에 30이면 엄청 큰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은 그 1,000만 원 중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빼놓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이제 지출을 해라. 그럼 여행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묵고 간 것도 그 10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은 그 1,000만 원에서 쓰면은
저의 어떤 한 달치의 변동 지출에 영향을 줄 수 없는 돈이 되는 거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저는 무조건 한 달에 딱 40만 쓰는 사람이 되고 그 외에 20만 원은 더 저축이든 투자든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20만 원씩 12개월만 생각해도 240만 원을 더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제가 아까 10년 뒤에 내가 얼마가 되겠다, 몇 년 뒤에 얼마가 되겠다가 좀 더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동 지출을 좀 더 고정 지출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어떤 카테고리를 나는 빼두면 좋을까,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마련을 해두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 달 동안 지출을 관리해 보니까 좀 처음에는 스트레스긴 했어요. 하필이면 첫 주에도 부산 내려가는데 본가 갔는데 막 돈이 없어. 뭐 사주고 이런 거 좋아해요.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그게 좀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지출만이 재미는 아니더라고요. 돈을 꼭 쓰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 즐길 수 있는 방법도 찾게 되고 이런 것들이 좋아서 남은 이 2024년도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후기는 아니고 이 남은 5개월 다 해보고 이 반년의 후기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도 저처럼 이런 지출 챌린지를 해보고 싶으시다면 뭐 하루에 얼마를 쓰겠다, 나는 일주일에 얼마 쓰겠다, 월에 얼마를 쓰겠다, 이런 여러분들의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우리 같이 좀 동기부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뭔가 나는 이 항목은 진짜 좀 줄여야겠다 하는 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커피랑 디저트거든요. 이거를 뭐 다이어트를 생각해서도 몸을 생각해서도 줄이는 게 맞으니까 좀 줄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줄였는지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